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알 수도 있으면서 향후 미래 가치가 좋은 지역 평택 고덕 신도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평택 고덕 A54블럭입니다. 공공 분양이 되겠고요. 모집 공고일은 21년 6월 23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입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신도시는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간간히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잘 알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고덕 신도시가 위치를 하고 가장 중요한 대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평택 고덕 신도시죠. 그리고 이 위치와 관련해서 이 평택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SRT, 향후에는 이제 뭐 KTX, 그리고 1호선, 그리고 광역버스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로서 약간 중요한 측면이 있고, 이번에 분양하는 위치는 A54블럭 이쪽에 위치합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제 에듀타운이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어쨌든 없고서는 당첨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자녀 교육 측면에 있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러한 교육 관련 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수요로 하는 평형대의 아파트들이라면은 가격 상승이 충분히 될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서정리역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지금 거의 뭐 한 33평형 기준으로 해서 8억대를 뛰어넘고 거의 9억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거를 보면은 지금 이쪽에 분양하는 것들은 전매가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분양가도 저렴하게 했습니다. 보통 한 4억대 5억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매가 풀리면 이 역과의 거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어차피 직장이 이쪽에 대기업에 있거나 이러한 분들 측면에 있어서는 별로 역 이용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를 못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쪽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을 수도 있고 분양가 자체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주변의 시세 차익과도 비교를 했었을 때 안전적인 마진이 많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택 고덕 신도시가 왜 이렇게 가격 상승 여력이 되면서 미래 가치가 높을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일단은 대기업 일자리 측면에 있어서 있고, 그리고 이쪽 아래쪽으로는 협력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게 거의 이쪽 부근입니다. 그리고 주변적으로 일단은 송탄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그리고 쌍용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평택 지제역 이쪽에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브레인시티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은 진위역 쪽으로 가도 어쨌든 대기업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일자리 측면이 충분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첨단 산업이라는 거는 기계화가 되고 첨단화가 되면 될수록 실질적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적을 수도 있지만 그와 관련된 인구의 증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화성시를 보더라도 어쨌든 결국에는 교통과 일자리 측면이 충분하다면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소진이 되는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 대비 많은 차익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성 동탄 이 신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분양받는 시점에 나중에 개발이 되고 나서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는 이제 중앙공원이라든지 수변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이 에듀타운과 관련해서 상업지구 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쪽에 따라서 이제 BRT 노선이 형성이 되는데 BRT 노선을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서정리역과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무리가 없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쪽 고덕 신도시도 좋지만 이쪽 평택 지제역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도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만약에 높다 그러면은 이번에 분양하는 거를 패스하셔도 됩니다. 평택 지제역 앞쪽으로 해서 지제역 자이가 분양을 받으면 54블럭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전용 5구 타입으로 공급이 되고, 이쪽으로는 민간 분양인 1군 브랜드에다가 33평형으로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이쪽으로 분양가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격 상승 여력 자체가 차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고, 다만 이 54블럭에 들어가기에 좋은 분들은 실거주 측면에서 가능하시면서 어쨌든 직주 근접, 저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투자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실 분들은 약간 다르게 보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20, 30대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점이 높게 형성될 여력이 많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일단은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저축 총액으로 가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공급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노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부분이 특공이 많습니다. 특공이 많기 때문에
때문에 특공 자체에 해당이 되면서 향후에 가점이 높을 확률이 좀 낮고 실거주가 가능한 분들이라면 그냥 뒤도 돌아볼 필요도 없이 바로 그냥 넣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지금 분양가가 형성되는 금액이 나중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은 거의 전세금 거의 그 정도로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책이라든지 어쨌든 서울 중심권에 더 좋은 입지에 분양 물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거나 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정도 리스크를 안으면서 가기에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주변 시세가 어떻길래 이 정도 가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정리역 앞쪽에 있는 고덕 국제도시 이제 파라곤 같은 경우가 28평형이 이제 6억 8천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평당가 2,429만 원, 호가는 7억 5천에서 8억 5천. 33평형은 지금 거의 뭐 8억에서 9억 그냥 가고 있습니다. 뭐 말 다 했죠. 실거래가 찍힌 게. 그리고 평택 제일풍경채 3차 여기에 위치한 게 지금 30평형 작은 걸로 했었을 때 4억 2,200만 원. 그러니까 보면은 이쪽에 지금 분양했던 곳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4억에서 5억대에서 분양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33평형인데도. 그리고 평당가 1,407만 원. 그러면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A54블럭 이쪽에 있습니다. 약간 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24평형 기준으로 3억 1,474만 원. 플러스 알파적으로 약간 옵션을 좀 꼭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평당가 1,412만 원. 자, 이쪽에 공공분양 5구 타입으로 했었을 때가 거의 3억 초반. 약간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처음에 미달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모집으로 완판. 근데 경쟁이 굉장히 높았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특공을 써야 할까? 저축 총액이 써야 할까? 이런 거를 판단을 하셨을 때 향후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이 정도의 입지 가치 상승 여력이 있는 데에 들어가서 당첨이 될 수 있는지 그걸로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주변에 변전소라든지 KTX가 지나가는 이러한 부분 측면에 있어서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냥 무조건 넣고 생각할 겁니다. 저라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몇 가지 포인트로 찝어드린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로 판단을 하시면 명확하게 답이 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그러면 대출을 받거나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3억 1,474만 원이 되죠.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 50% 대출이 되면은 신축이 적어도 5억까지는 갈 겁니다. 분명히 더 높을 거예요. 근데 2억 5천 정도 치고 취득세 내고 중도금 비용 내면은 약 7천만 원 정도면은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7,800만 원 정도 이제 뭐 옵션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좀 더 다르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이 금액대만 보더라도 그냥 너무 흡족합니다. 브랜드가 나중에 높이 상승할 여력이 떨어지지 않냐, 뭐 이렇지 않냐, 막 이렇게 평형이 좀 작지 않냐, 막 이야기 다 하셔도 저는 그냥 마음에 듭니다. 뭐 이런 거는 어쨌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한 유해 시설들이 있는 다른 신축 아파트들이 과연 영향을 많이 과연 받았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만 비교해봐도 정말 쉽게 판단이 설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무엇보다 금액이 5억이 넘지 않는 분양가기 때문에 실수요자 요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대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대출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저기 알아보는 것보다는 그냥 한 방에 대출을 하는 곳에서 문의를 하는 게 더 빠르고 거기에다가 이 정도 금액이면 당첨이 되고 생각을 해도 저는 충분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대출 되나 이런 거는 당연히 좀 힘들겠죠. 하지만 보편적인 생각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입장이라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아셨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 자, 장점과 단점 예상해 볼 수 있는 커트라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정리역 1호선 이용할 수 있고요. 지제역 쪽으로 가면 SRT, 향후에는 뭐 KTX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단지 앞쪽으로 좀 걸어가야긴 하지만 BRT도 예정이 되어 있다. 대기업 직주 근접인 측면과 평택시 자체로서의 인구 유입이라든지 호재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다른 어떠한 분양받는 아파트들보다는 미래 가치가 저는 충분히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수한 교육 환경이 이제 에듀타운으로 형성이 되면은 이쪽으로 분명히 자녀를 교육하는데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러한 호재 일자리 입지와 별개로 교육으로 인한 상승 여력도 엄청 크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 다 차로 이동을 하면은 어려운 거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대략적으로 택지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도보권으로 가능한 학군들은 어쨌든 근거리에 충분히 있고 수변 공원이라든지 근린
부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거주 의무가 없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그렇게 많이 저렴한 거는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전매 제한으로 많이 묶여있는 것들을 측면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이제 뭐 대출을 받거나 그랬었을 때 생기는 전입 의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3년이지만 등기하면은 그 전에 전매가 되죠. 하지만 저는 빠르게 전매를 단타로 하기에는 세금 부담이 많이 크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것은 생각할 게 아니라 실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되고요. 여가의 접근성 및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주변 유해시설, 변전소라든지 기타적으로 설명했었던 부분, 그리고 조금 작은 타입, 모두가 원하는 84 타입이 아닌 부분의 측면에 있어서 단점이 될 수 있다. 예상해볼 수 있는 커트라인입니다. 자, 여기는 저축 초객으로 적용이 됩니다. 특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공만 된다라고 하면 당첨 확률은 굉장히 높고 저축 총액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을 조금 기다리는 분들에 의해서 조금 낮은 편의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미달이 된다라고 하면 차후에 줍줍 물량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먼저 접근해서 당첨을 받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는 높다. 줍줍은 어쨌든 그래도 근래에 있었던 다른 고덕 신도시 내 공공 분양들을 보면은 당첨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민간 분양으로 공급했었던 전용 84 기준으로 보면은 점수를 보시면 압니다. 59점 해당 지역이죠. 평택시 1년 이상, 그리고 경기 6개월 이상 63점, 기타 지역 60점. 이 정도 되는 분들이 민간 분양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과연 포기하고 민간 분양을 노렸을 때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냥 답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비교해 드린 겁니다. 무주택 15년, 청약 15년, 거기다 부양가족이 있어야지만 당첨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축 총액이 과연 그 다음에 됐을 때 아낄 수 있냐, 특공을 아낄 수 있냐, 그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청약 일정으로는 특별공급 7월 5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일반 1순위 7월 6일, 일반 2순위는 7월 7일이 되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1585세대고요. 지상 20층 22개동입니다. 일반 240, 특별공급이 1342입니다.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모두 전용 5구 타입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점. 여기 오타가 있네요. 이거 5입니다. 5.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입니다. 세대주 요건 필요하고요. 통장 2년 이상의 24회 이상 납입 있어야 됩니다. 평택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전국 거주자의 50%가 됩니다. 동순위 경쟁 시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가겠습니다. 공급 물량은 240세대 정도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특별 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있고요.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이 두 가지, 그리고 모두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민간 분양과 조금 차이가 있게 가점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기 자산 먼저 보시고,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그리고 일반 공급은 소득 기준이 100% 이하로 보시면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평택 고덕 신도시에 위치한 공공 분양 물량 알려드렸습니다.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고, 거기에 부합되는 부분과 조금 더 기다려서 다음 청약을 노려야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적합한지를 먼저 구분을 하시고 저는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라이크 부동산에서는 유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 들어가셔서 영자 버튼 누르고 라이크 부동산 누르신 다음에 유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끝으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